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하루 동안의 휴일에서 돌아온 시장은 재개 첫날인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했고 암호화폐도 오늘은 하락세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가장 큰 관심거리는 FOMC 의사록의 공개였죠.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는 예상대로 매파적이었습니다. 모든 연준 의원들이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8명 중 16명이 1회 금리 인상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2명은 무려 2회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파월이 얘기했듯 연내에 2번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전망치는 소폭이지만 더 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의견은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이 금리가 내년 1월까지는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3월이 되어서야 인하 유지의 전망이 반반이 되고 5월에야 비로소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여 다시 103대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게 불리한 흐름이죠. 상품 자산은 달러와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던 것이죠. 현재 미국의 금리 전망이 단어 그대로 시나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릴 듯 하면서도 끝내 내리지 않고 조금씩 계속 오르는 중인데요. 이유야 말할 것도 없이 끝나지 않는 인플레이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에는 강력한 고용시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약해져야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야 물가가 내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발표될 세계의 고용지표가 시장에 매우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큰 변화 없이 멈춰있던 시장의 움직임은 금요일까지 있을 고용지표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 다시 단기적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경우 지지난주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거의 2주째 가격이 3만 달러와 3만 1,000달러 사이에 좁은 범위 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도 강한 확신이 없어서 가격을 위로 밀지 못하고 반대로 매도세 역시 확신 부족으로 가격을 밑으로 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소강 상태가 이번 고용지표의 발표 이후 변화할 금리 전망으로 인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전망치가 크게 바뀔 경우 그에 맞춰서 매수세나 매도세 중 유리한 쪽이 기세를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기적 예측일 뿐이고 중장기적 예측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할 국제적 자산이라는 말을 한 것인데요.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어떤 한계 국가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자산으로 금융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블랙록이 단순히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블루오션에서 돈만 빨아들이겠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세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레리 핑크의 견해는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대체로 전통 금융업 CEO들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본인들의 밥그릇을 위해 무지한 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은 채굴업자들이 얼마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보다도 더 탈중앙화되어 있는 완벽하게 주인 없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가장 완전한 가치 저장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점차 이해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일방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메칼프의 법칙에 의해 증가할 때마다 그 제곱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먼저 그 가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고 뒤늦게 깨달은 사람은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치 게임처럼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흘려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주말 동안 압도적인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함에 따라 흐름이 매우 강력한데요. 드디어 2분기 EPS 전망치마저 상승했습니다. 원래 79센트였던 2분기 EPS의 예측치는 82센트로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역시 지극히 보수적인 예측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2분기에 평균 판매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1분기보다 10%나 판매량이 늘었고 거기에 생산자 물가와 배터리의 원료 가격까지 내렸기 때문에 비용 감소가 효율적으로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1분기보다도 더 높은 EPS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들어맞게 된다면 그때는 드디어 $300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주가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등 주가 하락이 심했던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는데 테슬라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하락이 극심했던 탓인데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도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90로 예상되는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테슬라도 드디어 완전한 상승장 모드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능하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돌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만으로 돌파해봐야 어차피 큰 의미가 없습니다. 펀더멘털의 확인과 함께 돌파해줘야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나올 고용지표가 시장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다음 운명의 날이 올 때까지의 일시적 상황 변화일 뿐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자자들입니다. 눈앞에 온갖 뉴스들과 지표들이 가격을 흔들어 놓더라도 함께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잠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 같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환영에 속지 마시고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